안녕하세요. 12월 17일 토요일 이른 아침 정오가 벌써 지났네요. 이번 주에 SCM 생명과학의 흐름은 참으로 기분 좋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영상보다는 라이브처럼 조금은 편안하게 영상 중간에 잠시 끊길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다라 생각을 하시고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은 초보분들께서는 초보 1년 얼마 되지 않으신 그러한 분들께서는 어안이 벙벙하실 수도 있고요. SCM 생명과학은 6만원을 고점으로 해서 내리 마치 상장 폐지되는 것처럼 그러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직은 14,000원대에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은 오랜만이지만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는 현재 5,000원 초반 최저가가 5,160원 정도를 하면서 대략 2주 만에 180%의 상승률을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렇게 언제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제 자리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어떤 아주 일부분인 분들은 지난해에도 SCM 생명과학의 관계사 코이뮨의 이탈리아에서 임상이 진행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해서 같은 기사를 재탕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어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애쉬에서의 발표 그리고 지난해에서의 발표의 차이점 그리고 환자 수의 증가 임상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 관계사 코이뮨에서 현재 진행하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한 부분은 자가 면역이 아니라 동종 건강한 제대열이다. 건강한 사람의 이러한 줄기세포로 충분히 이러한 놀랄만한 성과 그리고 약가적인 측면에서 저렴하다. 그래서 현재 킴리아의 꿈의 항암보다는 더욱더 노바티스의 킴리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약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는 임상 이상의 중간 결과를 현재 관계사 코이뮨의 이 카킥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런 임상 이상의 현재 진행 상황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미국 나스닥 상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외자 유치도 또 관계사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SCM 생명과학의 제1 최대 주주로서의 지분 재평가 역시도 나올 것이고 또 SCM 생명과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췌장염 또는 아토피, 블록버스터급의 아토피 역시나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사노피의 디피젠트가 매년 올해인가요? 5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이 불과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곳에 반절 이상을 SCM 생명과학의 줄기세포 기반의 아토피가 차지한 약가와 효능에 있어서 차지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시가총액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다. 저는 이러한 생각으로 SCM 생명과학을 2020년 7월부터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고점에서 잡은 것은 여전히 큰 폭의 손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 이때에 5,000원대 잡은 것은 보니까 벌써 별도 계좌에 186.8% 정도의 수익을 또 내고 있던데 어쨌건 가는 길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여정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내년도 4월, 5월경에 아토피 임상 2상, 임상 3상은 한독에서 자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SCM 생명과학은 임상의 진행을 대단히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차후에 또 이 영상의 끝자락에서 언급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죄송합니다. JP 모건하고 장소 헷갈렸는데 뉴올리언스에서 진행된 12월 10일에서 13일 사이에 요 기간에 열렸던 그러한 애쉬에서의 발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1 이상의 중간 결과로서 완전 관해가 66.7%를 이루었다. 지난해의 완전 관해가 61% 정도가 되었었죠. 조혈모 세포 이식 후에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미국 관계사 코이뮨이 미국 혈액암 학회의 키메릭 항원 수용체 변형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 치료제 카키 CD19에 대한 임상 1, 2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했습니다.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 대상 1 이상에서 항백혈병 활성과 함께 안전성 백혈병 재발 위험 감소 경향을 확인했다라고 코이뮨은 전했습니다. 이번에 임상은 환자 27명, 소아 14명, 성인 23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요. 27명 중에서 18명에게서 완전 관해가 나타냈고, 그중 14명은 MRD의 음성을 완치에 가까운 이러한 상황이죠. MRD에 대해 음성을 보였다. 특히 고용량이 투여된 두 가지 군의 환자 21명 중 16명이 76.2%의 완전 관해에 도달했고, 가장 많은 용량이 투여된 13명 81.3%가 MRD 음성을 보였다라고 했고, 각기 CD19로 치료 후 추가적인 이식편대 숙주 질환은 발생하지 않았고 용량 제한의 독성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잠시 지난해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2021년 12월 15일 발표된 임상의 결과인데, 고이뮨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가가 아닌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 후 재발한 B세포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 2A상 시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기간에 21명의 환자, 어린이 4명은 같고요. 성인이 17명에서 23명으로 더 늘어난 거죠. 이번에 6명이 더 늘어난 환자의 임상 데이터입니다. 각기 CD19 세포 치료제를 투여했으며 4가지 다른 용량의 세포를 투여받은 21명의 환자 중 13명 61.9%에게서 완전 관해 결과를 보였다. 특히 고용량 세포를 투여받은 15명의 환자 중 11명 73.3%에게서 완전 관해를 확인했다라고 했고요. 이 고용량에서도 완전 관해율이 이번에 더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각기 CD19 세포가 대단히 증가했고, 이 세포는 최대 22개월 동안 측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랄만한 성과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21명의 임상 환자 중에 고용량 세포를 투여받은 6명의 환자에게서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 관찰됐으나 가티 치료제와 대비 안전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점이 특히 더 좋은 점이다라고요. 고용량 15명의 환자 중 11명이죠. 이번에 발표된 부분 고용량이 바로 21명 중에서 16명, 바로 76.2%, 고용량 투여군에서도 완전 관해가 더욱더 높은, 특히나 13명의 가장 많은 용량 투여의 81.3%는 MRD 음성. 업계에서 이 MRD 음성은 일반적인 완전 관해보다는 완치에 더 가까운 상태다.
MRD 음성은 치료 이후 0.01% 미만의 암세포 검출, 거의 없는 거죠. 퍼센트이기 때문에. 혈액암은 치료 후 암세포가 5% 미만으로 발견될 때가 완전 관해. 그리고 0.01% 미만의 암세포 검출 MRD 음성의 81% 13명 엄청난. 따라서 이번에 AC에서의 그 임상 발표는요. 지난해 임상 발표고 재탕이 아닙니다. 절대로. 6명의 더 성인을 더 늘여놨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CAR-T 단점을 해결할 치료제가 바로 CAR-T CD19입니다. 코이뮨의 관계, 이탈리아에서 진행하는 임상이죠. 노바티스 꿈의 항암이라고 하는 노바티스 킴리아도 넘지 못한 면역세포 신약 CAR-T다라고 했고요. CAR-T 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건강한 사람에게서 확보한 혈액을 제조하는 동종 치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바티스의 킴리아 등 기존 CAR-T 치료제는 혈액을 제공한 환자 자신에게만 투여할 수 있는 자가 치료제인 반면에 동종 건강한 사람의 제대혈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동종 치료제라고 하는 점에서 큰 또 차이를 보이고, 용처가 제한적인 CAR-T 치료제보다 시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에 있다. CAR-T 치료제의 치명적 부작용인 사이토카인 폭풍 위험도 대단히 CAR-T CD19는 적다. 기존 CAR-T와는 달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원료인 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간편한 배양 공정을 통해서 4억, 5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반 이상 코이뮨은 낮출 수가 있다. SCM생명과학은 세계적으로도 CAR-T 치료제를 이런 수준으로 개발한 곳은 없다. 미국의 알로젠에 개발 중인 동종 CAR-T 치료제보다 코이뮨의 후보 물질 CAR-T CD19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일회성의 그러한 상한가에서 멈춰야 될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이 현상까지의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제 월요일에 하루 쉬고 투자 위험으로 들어가서 투자 위험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요날이죠. 요날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요날도 이유 없이 7%의 주가 급락을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에 마지막 누군가는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던 거고요. 이때가 바로 11월 20일 아무 이유 없이 주가가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7% 정도 거래량은 78,000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간히 이번 최종적으로 종가 기준으로 상한가는 4번, 요 장중까지 생각하면 5번의 상한가가 2주 안에 나왔는데요. 이 상한가, 종가 무렵까지의 상한가를 분석해 보면 누군가가 개인들이 털어내는 누군가가 물량이 많은 사람들의 털리는 상황보다는 개인들의 그러한 심리, 그러한 모습이 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지난 15일에도 요 상한가를 분석해 보면 12월 15일이죠. 간간히 이렇게 툭툭 상한가가 풀리는 흔적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상한가 한번 풀렸죠. 이곳에서도 상한가 풀렸고요. 한 4번 정도의 상한가가 풀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거래량 크게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털리는 상황이었었다. 이제 투자 위험이 다음 주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뭐 함부로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서 우리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만 하면 되겠다. 현재로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다단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 조정의 움직임이 보일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많은 확률보다는 낮은 확률 한 50% 정도의 반반의 확률로 최근 지나친 급등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투자 위험이 해제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죠.
거래일수로 10일, 10일, 20일, 즉 한 달 정도는 투자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투자 경고에서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달 정도는 좀 지지부지한 모습. 그러나 우리는 이 SCM 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 층분리 배양법,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줄기세포 고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토피에 대한 또다시 사노피의 뉴피젠트에 필적할 만한 이 블록버스터급의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희귀약품 지정되어 있는 췌장염에 대해서 조기 신약 신청, 이러한 부분이 2023년 서서히 움직임으로 2024년도에는 충분히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SCM 생명과학은 놓여 있다. 충분히 글로벌 세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경쟁력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도 저는 충분히 탑티어 정도로 진행할 거라는 믿음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이 좀 부족해서 유상증자들에도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급등에 대해서는 지수 조정과 가격 조정이 조금 나오겠지만 그것 또한 그리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내년도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임상의 모멘텀, 그리고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 모건 헬스케어에서의 또 2년 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또 큰 빅파마들과의 이런 일부의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부분에서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JP 모건 애뉴얼 헬스케어 미팅이 내년 1월 9일에서 10일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사실, 이번에서도 많이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분히 현재 시가총액은 그래도 2천억은 아직 되지 않죠. 현재 1751억, 제가 700억 원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러한 좋은 기업에 700억 원의 시가총액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투자 위험 상황으로 지정 예고가 되고 월요일 하루 정도의 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 위험으로 진행이 될 텐데 수급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모르죠. 누군가는 시가총액을 기본적으로 3천억 정도를 생각을 한다면 투자 위험이든 뭐든 간에 관계없이 물량을 매수해 갈 것이고요. 아니면 저가에 샀던 사람들은 일부 팔 수도 있겠고, 그것은 시장에서 결정을 할 상황입니다. 어쨌건 장기적인 관점으로 SCM 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의 파이프라인, 이식편대 숙조질환, 췌장염, 아토피, 그리고 보유하고 최대 1대 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코이뮨, 풍부한 그런 임상 경험,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최고의 CGMP의 이러한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관계사, SCM 생명과학의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후년에 큰 성장, 기존 저는 최소 시가총액은 수조 원에 이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은요, 이때의 상한가에서도 조금 전에 분봉에서도 봤었죠. 누군가가 개인 털기 정도의 상한가의 움직임이었다. 풀리고 다시 상한가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이 길 또 다시 상한가로 진행이 됐는데, 현재 거래량은 280만 주의 거래량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상당히 갈 길은 아직 멀고 있지만, 최근에 이러한 모습, 관계사의 애쉬에서의 임상 결과를 보아서는 충분히 SCM 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투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2년 이상을 현재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큰 계좌에 멍들어진 그러한 계좌에 대해서 조금은 가슴은 쓸어내리는 그러한 최근의 움직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줄기세포 기반의 SCM생명과 올해보다 내년을 좀 더 기대하면서 한 주 동안은 우리 모두 스스로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라고 박수를 보낼 수 있겠고요. 내년에 좀 더 나은 기대. 일단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잘 발표를 진행하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 수출도 한번 나왔으면 하는, 그러면서 4월 5월 아토피 임상 이상 결과가 또 다른 몸의 주가에서 상승 모멘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행복한 주말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